자, 우리는 이제 광합성과 호흡을 모두 배웠습니다.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요. 햇빛이 비치는 낮에만 일어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게 되고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듭니다. 자, 유기물은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고 살이 찐다고 그랬어요. 이런 양분을 합성한다. 무기물은 먹어도 살 안 찐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은요, 무기물이에요. 자, 포도당은 유기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아하,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광합성은요,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반면에요, 호흡은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난다. 기억해요?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호흡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기체 교환하는 숨 쉬는 건 여기서 말하는 호흡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없으면요, 체온 조절도 못하고요, 심장도 못 움직이고요, 죽게 돼요. 그래서 24시간 항상 일어난다. 24시간 편의점이다. 누구는요? 호흡은요? 그래서 호흡은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얘는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무기물을 만들어요. 이때 나오는 에너지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양분을 분해하게 되고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요. 요 비교하는 건 꼭 문제에 나오니까 잘 외워두세요. 됐죠? 이번에는요,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입니다. 자, 이 커다란 유리병 안에 촛불을 놔두면요, 금방 꺼져버려요. 그런데요, 여기다 식물을 집어넣으면요, 얘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산소는 다시 촛불에게 공급되면서 촛불이 산소를 소모하고요, 이산화탄소를 내어 놓게 돼요.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공급된 산소에 의해서 촛불이 좀 더 오래 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광합성 결과 산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산소가 촛불을 더 타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만약 빛을 차단한다. 그러면요, 자, 요 식물은 호흡을 합니다. 호흡은 항상 일어나요. 물론 여기도 호흡이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서요,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생성되는 게 더 많아진 겁니다. 이쪽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요, 산소는 줄어들고요, 이산화탄소는 늘어납니다.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요, 산소는 더 빨리 소모돼요. 얘도 산소를 소모하는데요, 얘도 산소를 소모합니다. 그러면 더 빨리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다 더 빨리 꺼집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요, 식물이 호흡해서 산소를 빨리 소모시켜서 그래요. 됐죠? 자, 이번에는요, 개념이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식물의 기체 교환입니다. 낮에는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서요, 산소를 방출시키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뭔 소린지 보자. 자, 요 이파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요, 기체만 생각할게요. 이산화탄소 소모에서 줄어들고요. 됐죠? 산소는 생성되기 때문에 산소가 늘어납니다. 반면에요, 호흡을 하면요, 산소가 줄어들고요. 됐죠? 이산화탄소는 늘어나게 됩니다. 됐죠? 그런데 낮에는 광합성이 호흡보다 더 많대요. 광합성이 호흡량보다 많다. 그러면 산소는 더 늘어날 거고요. 됐죠? 광합성량이 더 많으니까 이산화탄소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게 됩니다. 밤에는요, 호흡만 일어나요. 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요, 호흡만 일어나니까요,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산소는 흡수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게 된다. 호흡을 하니까요,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방출된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서요,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보상점이라고 해요. 보상점. 자, 다시 봅시다.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대요. 그러면 산소가 10개 생성됐는데요, 얘가 10개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10개 생성되고 10개가 소모됐기 때문에 외관상 기체 출입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요, 이산화탄소,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10개 줄었대요. 그런데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10개 생성됐대요. 그러면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줄어들고 늘어나고 같기 때문에 되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밤에 달이 이렇게 떴어요. 밤에 숲에 가서 이 맑은 산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밤에는요, 나무가 뭐 한다고요? 그렇죠. 호흡만 합니다. 광합성 안 해요. 호흡만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이산화탄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맑은 산소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에 낮에 가야 이 식물이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서요. 낮에 해가 쨍쨍쨍쨍 비춰주면요. 광합성에서 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호흡에서 줄어드는 산소보다 광합성에 의한 산소가 더 많이 나와요. 이때는 맑은 산소 해도 맞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요, 낮에는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하게 되면요,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고요, 산소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요,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고 산소는 많아집니다. 근데 밤이 되면요, 호흡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호흡이 일어나면요, 산소는 줄어들고요, 이산화탄소는 늘어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돼요. 자, 이렇게 광합성과 호흡에 우리는 이산화탄소와 산소 두 가지 기체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해하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요, 광합성량이 많으면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거고요. 됐죠? 호흡이 많으면요, 이산화탄소가 늘어날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그래프를 판단할 거예요. 잘 기억해 놓고요. 다시요. 광합성하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호흡하면 이산화탄소가 늘어난다. 요 두 가지 갖고 체크할 겁니다. 됐죠? 하루 동안 광합성량과 호흡량을 체크할 건데요. 우리 앞에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줄어든다. 됐죠?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늘어난다.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호흡은요. 24시간 항상 일어나요. 24시간 항상. 그러면 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요. 호흡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생성되게 됩니다.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만큼씩. 하루 동안 호흡량이 같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요건 호흡에 의해서 생성된 이산화탄소 양이에요. 호흡에 의해서 생성된 이산화탄소 양은 24시간 항상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됐죠? 자, 이번에는요. 광합성 하게 되면요.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 일출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 광합성이 늘어납니다. 이만큼. 그 다음 또 늘어납니다. 그 다음 또 늘어납니다. 그 다음 또 늘어나요. 자, 요건 광합성에 의해서 줄어든 이산화탄소 양이에요. 빨간 선은요. 요거 줄어든 양입니다. 요거 줄어든 양, 요거 줄어든 양, 요거 줄어든 양.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밤에는 이산화탄소가 요만큼 나온 거예요. 요만큼. 자, 해가 뜨고 나서요. 호흡은 요만큼인데요. 호흡은 요만큼인데 광합성량은 요만큼이죠. 그러면 호흡에서 방출되는 양이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아직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만큼요. 다시요. 파란색 선은 이산화탄소 방출량, 빨간색 선은요. 이산화탄소 감소량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해가 점점점 높게 뜨니까요. 호흡량은 그대로인데요. 광합성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방출되는 양은 요만큼으로 측정이 됩니다. 됐죠? 다음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면요. 자, 호흡에서 생성되는 양이 요만큼 이산화탄소가 감소되는 양이 요만큼이에요.
서로 같죠, 그죠? 그러면요,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해요. 보상점. 다음, 한낮이 되면요, 광합성량은 요만큼인데 호흡량이 요만큼이에요. 광합성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서 줄어드는 양이 호흡에 의해서 생성되는 양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에 의해서 요만큼이 방출됐는데 광합성에서 요만큼 흡수돼 버리니까요. 요만큼이 흡수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가요? 이산화탄소가. 됐죠? 다음 다시 보상점에 도달하면요. 호흡에 의해서 요만큼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는데요. 요만큼 흡수된 거예요. 양이 같으니까요.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이제 해가 서서히 져갑니다. 그러면요. 호흡에 의해서 방출되는 양은 그대로예요. 이산화탄소. 자, 그런데 흡수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방출량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요만큼 방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다시 해가 완벽하게 져버리면요. 요만큼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호흡량은 항상 똑같다. 그래서 요만큼이 이산화탄소 방출량이다. 그 다음 해가 뜨기 시작하면요. 자, 광합성에 의해서 이만큼 이산화탄소가 감소되는 거고요. 호흡에 의해서 이만큼 증가된 겁니다. 증가량이 더 많기 때문에요. 요만큼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한낮이 돼서 태양이 쨍쨍쨍쨍 비춰지면요.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요. 쨍쨍 해가 비치면서 광합성량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호흡량은요. 이산화탄소 증가량이고요. 광합성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는 양입니다. 근데 이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다시 해가 지면요. 자, 광합성량이 요만큼인데요. 호흡량이 요만큼이 되는 지점이 나타나요. 둘이 같죠, 그죠? 그러면 요건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증가된 거고요. 요건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감소된 겁니다. 근데 둘이 같죠? 그러면 외관상 기체 출입이 않는 보상점이 나타납니다. 이런 보상점은 아침, 저녁으로 2번 나타나게 돼요. 됐죠? 다음 다시 밤이 되면요. 호흡은 그대로인데요. 이제 광합성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여기 이산화탄소 흡수량보다 더 많게 돼요. 그래서 외관상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보상점은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서 그러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줄여버리고요.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많게 하죠. 그래서 광합성에 발생한 산소가 호흡에 모두 쓰이므로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루 2번 있다. 다시요. 이번엔 산소 기준으로 합시다. 광합성을 하게 되면 산소가 늘어나죠. 호흡하면 산소가 소모되니까 감소할 겁니다. 그런데요. 요 늘어난 양과 감소된 양이 서로 같아요. 그러면요. 광합성 결과 생성된 산소가 모두 호흡에 쓰이기 때문에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됐죠? 광합성과 호흡 비교해서 정리합시다. 광합성은요. 엽록체에서 낮에만 일어납니다. 이산화탄소 흡수하고요. 산소 방출시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감소될 거고요. 산소는 늘어나야 됩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들어내요. 이산화탄소나 물은 먹어도 살 안 찌고요.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유기물은 먹으면 살찌죠.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합성하는 과정이다. 호흡은요. 모든 세포에서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세포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에너지가 없으면 세포들이 바로 죽고요. 사람은 체온 조절 안 돼서 죽고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항상 24시간 일어나야 된다. 모든 세포에서 항상 일어난다. 24시간 편의점이다. 이렇게 연상하시고요. 누가요? 호흡이요.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하니까요. 호흡을 하면 할수록 산소는 작아지고요. 이산화탄소는 많아져야 됩니다. 얘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면서 이때 생성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활동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하는 반응이다. 됐죠? 그러면요. 광합성의 의의는요.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듭니다.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이고요. 생물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왜요? 이산화탄소 줄어들고 산소 늘어나죠. 그래서 생물 호흡,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준다.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합니다. 자, 포도당이요. 이런 식으로 막 생겼어요. 그러면 요 화학 결합에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다. 화학 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여기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끊어버리면 이 에너지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이게 호흡 과정이고요. 잎의 기능은요. 광합성을 합니다. 잎의 엽록체에서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고요. 직상조직, 해면조직,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을 해요. 다음 증산작용은요. 식물체 내에 수분을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게 됩니다. 잎의 기공에서 일어나고요. 호흡작용도 합니다. 다시요. 잎의 기능은 광합성, 증산작용, 호흡. 그래서 잎의 기공에서 산소를 흡수하고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기능을 한다. 이게 잎의 기능입니다. 됐죠? 정리하시고요.